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일상 속에 뭔가 좀 더 깊은 의미나 패턴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이게 벌써 100년 전이네요. 1924년 루돌프 슈타이너 강연에서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아, 슈타이너. 그 인지학 운동 창시자 맞죠? 네, 맞아요. 20세기 초에 과학, 예술, 뭐 영성까지 다 통합하려고 했던 그런 분인데 이 강연들이 딱 그런 시각에서 인간이랑 우주 사이에 어떤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걸 막 탐색하거든요. 좀 독특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좀 비전통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그래도 세상을 보는 좀 새로운 시각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습니다. 이 강연들의 핵심은 결국 그거예요. 우리 안의 작은 우주, 소우주가 어떻게 저 바깥의 큰 우주, 대우주를 반영하는가. 뭐 예를 들면 아주 기본적인 호흡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 심지어 우리 삶의 전체 주기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행성 움직임이나 더 큰 우주적 순환하고 연결돼 있다. 뭐 이런 주장이죠. 와,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미시세계랑 거시세계를 연결하려는 그 시도 자체라고 봐요. 인간이랑 우주를 연결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연결고리들을 회귀하나요?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제일 쉬운 예가 역시 호흡이죠. 슈타이너가 지적하기를 사람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숨을 몇 번 쉬는지 아세요? 글쎄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대략 25,920번 정도 쉰다고 합니다. 25,920번이요? 이 숫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천문학에서 말하는 플라투년? 그거 아닌가요? 오, 정확히 아시네요. 춘분점이 황도 12궁 다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그 정도라고 하잖아요. 25,920년. 네, 맞습니다. 슈타이너가 바로 그 점을 떡 짚어요. 우리가 하루 동안 숨쉬는 횟수가 우주의 그 거대한 순환 주기인 플라톤년의 연수랑 거의 같다는 거죠. 와, 진짜요. 네, 이 숫자적인 유사성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활동조차도 사실은 거대한 우주 질서의 일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세상을 그냥 기계적으로만 보려는 시각에 대한 어떤 도전 같은 거랄까요? 이야, 하루 호흡에서 수만 년짜리 우주 주기로 점프를 하다니. 스케일이 정말 엄청나네요. 근데 강연에서는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요? 맞아요. 이 호흡이라는 아주 짧은 리듬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길이 있잖아요. 수명. 여기서도 뭔가 우주적인 패턴을 찾으려고 해요. 수명에서도요? 어떻게죠? 만약에 사람이 평균 한 72년 정도 산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걸 날짜로 환산하면 며칠쯤 될까요? 72년 곱하기 365일이니까 잠깐만요. 계산해 보면 얼추 26,000일 좀 넘나요? 거의 맞아요. 약 25,920일 정도가 됩니다. 아까 그 숫자네요. 25,920. 네. 하루 호흡수랑 같은 숫자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 평생이 우주의 하루 동안의 호흡이랑 같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도하는 거예요. 훨씬 대담하죠? 잠시만요. 그럼 제3 전체가 우주의 딱 하루 숨쉬기 분량이다? 와, 이건 진짜 인간 존재를 완전히 다른 시간 척도 위에 놓는 건데요? 그렇죠. 인간을 훨씬 더 큰 패턴 안에 집어넣는 발상이죠. 거기다 더해서 우리 몸 자체도 그냥 고정된 게 아니라고 봐요. 계속 변한다는 거죠. 계속 변한다고요? 네. 한 7년에서 8년 정도 주기로 우리 몸의 물질 구성이 완전히 교체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마치 뱀이 흠을 벗듯이 낡은 물질은 계속 버리고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럼 뭐가 그대로 있는 거죠? 이 관점에서는 그래서 물질적인 몸보다는 그 안에 있는 비물질적인 것, 영혼이나 정신 같은 게 영속하면서 이런 교체 과정을 이끌어간다고 봐요. 결국 우리는 계속 흐르고 변하는 존재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이런 내부적인 리듬 말고 외부 세계,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독특한 얘기를 한다면서요. 네. 슈타이너는 그 만물상응이라는 오래된 개념을 좀 가져와서 쓰는데요. 식물이 자라는 방식이나 그 성분이 우리 몸의 특정 부위나 기능하고 에너지덕으로 연결된다고 봤어요. 에너지적으로요. 네. 예를 들면 땅속 깊이 뿌리 내리는 채소 있잖아요. 당근 같은 거. 네네. 이건 땅에서 흡수한 소금, 염분 성향 때문에 우리 몸의 머리 영역,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능이랑 연결된다고 설명해요. 잠깐만요. 소금이 왜 머리랑 연결되죠? 그게 좀 직관적이지 않은데요? 그게 슈타이너 시스템 안에서는 소금이 약간 결정화되고 형태를 딱 부여하는 그런 원리랑 관련이 있거든요. 아, 형태를 만든다. 네, 이걸 사람한테 적용하면 명확하게 생각하고
의식을 형성하는 머리 기능이랑 상응한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그럼 다른 음식들은요? 뭐 비슷하게 잎이나 줄기처럼 땅 위에서 자라면서 탄수화물을 주로 만드는 부분은 가슴 쪽의 리듬 시스템, 호흡이나 순환 기능하고 연결하고요. 기름진 씨앗이나 열매 같은 지방 성분은 신진대사 시스템, 주로 배 쪽 영역과 연결해요. 단백질은 또 하복부 쪽이랑 관련 짓고요. 와, 이건 그냥 영양 성분 분석이랑은 완전 다른 관점이네요. 그렇죠. 식물의 형태나 성장 과정, 그리고 뭐 우주적인 힘, 땅의 힘, 이런 것들이 우리 식단을 통해서 몸에 영향을 준다는 굉장히 유기적인 관점인 거죠. 음식이 땅 기운이랑 연결된다면 혹시 하늘의 영향, 뭐 행성 같은 거? 그런 얘기도 나오나요? 나옵니다. 단순히 해랑 달이 식물 크기나 색깔에 영향을 주는 걸 넘어서요. 다른 행성들이 식물의 더 미묘한 특성, 예를 들면 향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요. 향기요? 행성이 향기에 영향을 준다고요? 네, 좀 신기하죠? 이건 세상을 그냥 눈에 보이는 기계적인 인과관계로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이나 어떤 상응관계로 가득 찬 걸로 보는 슈타이너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행성은 향기, 해와 달은 색깔. 와, 정말 복잡하고 섬세한 상호작용을 생각했네요. 맞습니다. 그런 식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 100년 전 슈타이너 강연들은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냥 혼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숨 쉬는 거 하나하나, 또 삶의 주기,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까지 모든 게 다 우주랑 깊이 얽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상당히 독특하긴 하네요. 맞습니다. 뭐랄까, 현대 과학이 보통 탐구하는 방식과는 좀 다른 종류의 패턴이나 연결을 한번 고려해보라고 우리한테 도전하는 셈이죠. 물론 이런 주장들이 뭐 과학적으로 딱 검증됐다기보다는 세상을 좀 상징적으로, 유기적으로 이해하려는 하나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도 일상적인 호흡에서부터 수천 년에 걸친 우주 순환까지 이렇게 넓은 범위의 현상들을 연결지으려는 시도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에요, 우리의 하루 호흡수가 정말로 우주의 그 거대한 대년, Great Year를 반영하는 거라면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아직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숨겨진 리듬이나 우주적인 연결고리들이 작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그렇죠. 우리 안에 작은 우주와 저 바깥의 큰 우주 사이에 또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